지중해와 홍해, 인도양을 잇는 수에즈 운하. 요새 뉴스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에즈 운하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면서 물길을 막았었는데 다행히도 7일 만에 운하 통행이 재개됐지. 그런데 운하가 막힌 7일 동안 전 세계 해운 산업이 입은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카대예. 오늘은 수에즈 운하에 좌초됐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동명대 국제물류학과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수에즈 운하 우리 많이 듣긴 했는데 거기가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꽉 막힌 정말 이례적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일단 수에즈 운하가 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운하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에 위치하고 있는 운하인데요.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대륙을 관통하는 운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중동 경제권과 유럽 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해상 운송의 핵심 통로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이제 수에즈 운하는 종전에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인도양에서 유럽으로 가려면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까지 돌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예, 예. 이럴 때 이제 거리상으로는 9,000km, 날짜로는 선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약 7일에서 10일 정도, 이 정도를 단축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가는 경우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총 항해 거리가 70% 정도가 증가되니까요. 굉장히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에즈 운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면서 세계 무역, 물류, 인적 교류의 성장을 견인해온 굉장히 중요한 운하입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수에즈 운하에 이제 이 에버 번호가 좌초된 과정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던데 뭐 원인은 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처음에 이제 에버 기브노가 좌초됐을 때는 그 원인이 기상 악화다, 강풍에 의한 것이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수에즈 운하 관리청이 기계적 결함이나 인재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대통령 수에즈 운하 담당 보좌관이 이번 사고의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 수에즈 운하는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이제 그 근거로 수에즈 운하의 운항 속도가 뭐 7.6에서 8.6 나트 정도인데 이때 그 좌초 직전의 운항 속도가 13.5 나트였으니까 거의 2배였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다라고 예, 예. 설명하고 있고요. 뭐 이에 대해서 또 일부 외국 저널은 선박의 기계 장치나 엔진 결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선박 관리 회사는 이런 일이 전혀 없다. 예. 뭐 굉장히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지적해 주셨지만 이제 사고 원인이 향후 이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예, 예.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바로 그 그렇죠. 원인이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고 보험으로 해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그래서 이제 뭐 공방이 이어질 것 같고 이유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주일 만에 수에즈 운하에 그 운행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버 기브노가 이제 좌초가 됐는데 그걸 띄운 거죠. 이 띄우는 걸 보니까 뭐 이렇게 포크레인 같이, 그러니까 굴삭기 같이 이런 것들도 뭐 동원되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이제 에버 기브노가 이제 그 운하에 오른쪽으로 이제 선수가 기울어지면서 예, 선수 부분이 좌초가 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모래에 파묻혔는데요. 예, 예. 수에즈 운하 관리청이 굉장히 신속하게 네덜란드와 일본 두 개의 군안 업체를 지정하고 부양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모래 3만 제곱미터, 깊이는 한 19m 정도를 파내서 그리고 이제 그날이 만조 기간이었는데요. 아, 물이 이제 올라오니까 예인선 14대가 이제 앞뒤 좌우로 밀고 끌고 하면서 이제 부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신속하게 이제 인양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만조 시기에 이거 빨리 인양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하던데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네,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뭐 몇백 척이 그동안 수에즈 가로막혀가지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 많았는데 한 선박이 몇 대나 그동안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까? 예, 수에즈 운하 관리청에 의하면 예. 어제죠. 3월 31일 기준으로
422척이 운하 통과를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약 400척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아프리카 저 밑으로 돌아왔어요? 우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어차피 아시아와 유럽 항로는 굉장히 많은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예. 지금도 이제 대기 선박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 선박은 약 1000대가 넘어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1000대가 그냥 소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정상적으로 정상화라고 하죠. 되려면은 뭐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선박의 크기마다 또 다르고 막 예, 이렇게 예. 돼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달에서 2달 정도까지는 이 지체 현상이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한 달에서 2달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유럽에 그 각종 화물의 조달, 뭐 제조업, 뭐 그다음에 물류 쪽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거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피해 말고도 앞으로도 엄청나게 커지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일단 수에즈 운하 이용 못했던 동안에 전 세계 해운 산업 전체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가 또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독일 보험사인 알리안츠와 영국의 이제 로이즈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한 선박이 하루당 6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좀 고려를 하면 예. 일주일 동안의 그 총 손실액은 400억에서 700억 달러 정도인데요. 이거를 달러. 하나로 예. 하나로 기준을 얘기를 해보면 50조에서 약 80조 원 정도 규모로 추정이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의 얘기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뭐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면 또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은 그냥 적체된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면은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료가 청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예. 어떻게 보험 청구를 받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라는 것이 결정돼 있는데요. 예, 예. 아마도 지금부터 이제 오는 선박들은 이 사실을 알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많은 뭐 손실 보상을 청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 좀씩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소명을 좀 해야겠군요. 만약에 생긴다면 그죠? 그 선사마다 그렇습니다. 그죠? 선사마다 해야 되고 예.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선주가 입증을 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소송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이제 뭐 원인을 밝히는데도 오래 걸리겠지만 그 소송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뭐 한 달 이상도 말씀하셨는데 좀 수에즈 운하 완전히 정상화되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 뭐 최대 2달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저희 예상으로서는 한 달 반 정도면 이제 완전 소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은 피해가 좀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일단 H&M이 일단 4척이 저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해서 이제 우회 항로로 이미 돌렸다라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면 손실은 있겠지만 수에즈 운하를 기다렸다가 통과하는 것보다는 좀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뭐 지금 순서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니까 네. 이게 만약 앞에 있었다면 뭐 비슷한 정도였겠고 그러나 네.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H&M이 굉장히 빠르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쨌든 빨리 소통하는 게 좋다. 그래서 희망봉 돌아가자. 이러면은 예, 이제 선사 피해액은 있는데 이런 피해액들을 또 선사에서 나중에 보험료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우회를 한 항로의 선사에 대해서는 이런 선사는 손해배상 청구가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선사 입장에서는 지체를 하는 것보다 운송 시간을 지체하는 것보다 좀 비용이 들더라도 여기에 대한 신용을 그리고 제대로 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빨리 판단해가지고 그죠?
돌아가더라도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빨리 돌아가더라도 이제 화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을 하고 우리 신용을 끌어올리겠다. 신용이 그렇습니다.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이제 정확한 원인 규명 앞으로 뭐 또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을 논의가 이어져야 되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를 계기로 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를 두고 좀 뭐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이번 사건이 사실은 천재지변에 속하는 사건이고요. 예, 예. 이제 운하에서 이런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천재지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뭐 보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 좌초 문제가 예. 수에즈 운하에서는 공해가 작은 저유황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에서는 보통 기름을 쓰다가 이쪽에 저유황유를 대책에 대해서는 섞어 교수님 다음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늘 부족하네요. 고맙습니다. 동명대 국제물리학과 우종윤 교수였습니다.